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생들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속에 큰 부담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험학습입니다. 요즘은 체험학습도 엄마들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데리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늘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들이 정말로 아이한테 소중하고 유용할 것인가? 선생님, 기왕에 가는 체험학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요즘에 체험학습관이 굉장히 많죠. 많죠. 네, 그래서 갔다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 어머니들의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연 속에서 또 수학을 학습하는 자연학습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수학을 해야 해. 이런 네.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서부터 수학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었거든요. 이런 역사적 유적지나 옛 문화 속에는 그런 수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마치 짠 듯이 또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 예전에 그 왕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네.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대요. 제가 우연히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냉큼 가져온 이야기랑 선생님 하신 얘기랑 얼추 보면 그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찾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찾아서 알려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선생님 얘기랑 막 이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가상하긴 하네요. 그렇게 받아들여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 계획대로 맞거든요. 됐어요. 네. 작은 인연이라도 이어가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왕들, 또 특히 수학을 사랑했던 많은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분인지 자, 수학 비하인드 뉴스 출발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한글 떠오르시는 분들 많겠죠. 10,000원짜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만큼이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또 있다는 사실. 네, 바로 수학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되는 원자교육에는 수학이 없었지만 세종대왕은 수학의 중요성을 알고 일찍부터 수학에 관심을 뒀다고 하는데요. 역시 왕입니다요. 실제로 수학을 공부할 때 한글 창제에 기여했던 부제학 정인지에게 궁금한 점들을 쉴 새 없이 질문했고 항상 여러 수학 선생님들이 세종대왕이 공부하다가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세종대왕은 자신과 관료들의 수학 공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 적은 것을 염려하여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중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했고요. 스스로 수학 공부법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학 공부 장려책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농지, 조세, 공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수학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30명 이상 배치할 정도였다니 수학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수학을 강조하고 장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학은 국가 행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널리 산학을 익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겠죠. 자, 나라 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학을 중요시한 세종대왕. 이후 수학을 통해 등급별로 농지를 측량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도량형도 정비했다고 합니다. 수학이 경쟁력인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세종대왕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면 각자 분야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들은 왕이 될 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의 김일이었습니다.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수학을 사랑한 왕, 수학을 사랑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리 씨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어요. 언젠가 그 드라마에서 속에서도 등장을 했지만 세종대왕이 뭔가 고민에 빠지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면 보통 차를 마신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데 마방진을 풀면서 이 해결법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수학을 정말 특히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네요. 그렇죠. 너무 이리 씨랑 안 어울리는 얘기여가지고. 왜요? 좋은 정보를 얘기해주면 받아들이세요. 네. 사실 그 세종대왕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한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님도 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 맞나요, 선생님? 사실 훈민정음 속에서도 그 수학이나 과학의 원리가 많이 적용됐다고 해서 우리 한글이 아주 과학적인 언어, 그렇죠. 글이라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간판을 찍었기도 하고 예전에 그 외국인들 나오는 프로를 보니까 아 진짜 이쁘구나. 우리가 보기에도 이쁘고 외국인들 눈에도 이쁘구나.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어떤 대칭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 동글동글한 모습들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분제 때문에.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장영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실력 있는 과학자들, 수학자들 등용해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쓴 대표적인 왕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우리 세종대왕님 말고도 정조, 잘생겼다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정조께서도 사실은 이 수학을 중요시 하셨고,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하신 그 역법을 좀 더 이게 계속 발전하는 그런 작업을 또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역법은 그 당시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왕의 어떤 뭐랄까 그 불안한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미신적인 것이 있어서 예측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법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칠정산 외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예측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좀 틀렸었던 거예요. 지금 조금씩 오차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이제 정조는 수정하고자 이제 수학자들 많이 데려다 썼고 특히 기하학에 뛰어났던 이가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용했는데요. 이가한은 수학이 나라의 정사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정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역법을 정비하자고 상소를 올리는 등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또 정조는 받아들여서 아 수학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수학의 황금 시대, 조선 후기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또 김세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스튜디오가 마치 그 성균관이 된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해한 걸로 좀 설명하자면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아직 이해를 못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네. 수학을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하고 네. 예, 잘했어요. 더 할 얘기가 정리를. 많은데 참아요. 아니, 정리를 잘했고요.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학을 좋아한 지도자가 정책으로 활용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나폴레옹 다들 아시죠? 네. 천재적인 군사 전문가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폴레옹의 이 취미가 수학 문제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네. 좀 군사 전략이 잘 안 풀리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 머리가 더 아프지 않을까요? 이상한 취미 갖고 있는 사람 문제가 많네. 나폴레옹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한 건 아니었고요. 네. 육군사관학교 그 졸업 시험에서 58명 중에 42등을 하는 좀 낮은 성적이었는데 수학만큼은 최우등상을 타서 당시 이제 왕실 포병대 장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1804년도에 프랑스의 왕이 되잖아요. 황제가 되잖아요. 그 뒤로 수학자를 양성하는 그 학교도 만들었는데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 역시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강희제가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독일의 한 선교사가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 관료들에게 서양의 역법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관료들이 역법에 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강희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던 거죠. 네. 결국에는. 그래서 강희제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관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수학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학의 매력에 아주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 후에 선교사 중에서 수학적 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을 선발을 해서 수학 선생으로 모시고요.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을 모아서 매일 수학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 또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결과 서양 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53권의 수학 대백과사전인 수리정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뭐 나폴레옹도 그렇고 강희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 수학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 나간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도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즐겨했다면서요. 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도 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네. 좀 독특하죠. 국회의원을 좀 낙선을 했어요. 그 뒤로 약간 이분께서 좀 학력 컴플렉스도 약간 있으시고 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수학의 어떤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이 원론을 읽고 하면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시고 네. 혼자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 연설에서도 나는 이 기하 원론을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했다. 이런 연설도 하시고 그만큼 이 기하 원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기반, 논리적인 어떤 수학적 사고의 어떤 기초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원론이 그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 나도 많이 읽었고 수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키웠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한 거죠. 또 한 명의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된 지 4개월 만에 암살범의 총에 의해서 좀 돌아가신 네, 불운의 대통령인데요. 제임스 가필드. 이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 시절에 그 같이 회의를 하다가 불현듯 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증명법을 바로 기록을 해뒀다가 이 부분이 뉴 잉글랜드 교육 잡지에 소개되면서 수학을 대단히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 국회에서 딴 생각을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네요. 그죠? 딴 생각이 또 필요할 때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가끔씩. 어때 이리 씨도 한번 원론을 읽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지금 침체기일 때 한번 이런 책을 읽는 거는 도움이 되나 봐요. 아, 그 읽고 싶진 않은데 자랑을 하고 싶어. 읽은 척으로. 나 이거 읽었습니다. 링컨처럼. 그래요. 꼭 네. 한번 읽고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수학을 사랑하고 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 계기를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학 속에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수많은 지도자들도 역시 수학을 통해서 미래를 일궈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또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꾸 왜 언론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 자, 이번에는 수학으로 보내오신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랜만에 중학생의 사연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남학생의 사연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닥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중학교 1학년 이조영 군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아주 씩씩한 남학생이에요. 축구 선수 장래희망. 남자애들이 근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조연이에게 수학이란 싫지도 좋지도 않지만 흥미있는 과목. 게다가 아직까진 수학이 어렵기보단 재미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흥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은 일단 자신 있는 거잖아요. 네, 재밌다는 그게 좋은 거니까. 거죠. 네. 그렇다면 조연이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조연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겨울방학 아침,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오늘의 주인공. 이불도 한번 다시 덮어주고.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바로 엄마 안아주기. 아우 가정할 나이. 아니 모든 엄마들이 다 부러워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야 너 저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엄마와의 아침 인사를 끝내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조연이. 매일 아침마다 거실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서. 특히 방학이나 주말에는 매일 하루 한 권씩 꼬박꼬박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니 탐나는 아들이네요. 탐나는 아들. 다른 게 보통 집 같으면 아침에 막 TV 틀어놓고 막 네. 뉴스 보고 막 이러잖아요. 정신없고. 근데 여기는 조용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엄마와 포옹을 하고 독서까지 하는 만점 아들 조연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조연이의 하루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주인공의 하루를 함께 관찰해 볼까요?
독서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조연이. 뭘 하려는 걸까요? 이번에 뭐 신문을 보나요? 아, 스마트폰 나왔네요. 아. 그리고 저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독서를 마치고 하는 것은 바로 휴대폰.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아, 장래희망이 축구 선수라니 게임도 축구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한참 게임을 즐기고 있던 그때. 조연아, 왜? 뭐해? 숙제 어제 저녁에 다 했는데. 진짜? 숙제 어제 저녁에 다 했어요. 진짜? 네. 진짜로. 조금만 나는 해. 다 했다. 네, 이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딱 한 번만 물어보네요. 아, 근데 애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얘가 학원을 좀 다니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집중해서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숙제 정도는 자기 스스로 하니까 더 이상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공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킬까 봐 일부러 이렇게 네가 해야 될 일은 하고 놀아라. 이게 나머지 시간은 네 자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가 남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얘를 방임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또 얘를 붙잡아 놓고 또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별개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숙제를 제외한.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애하고 이렇게 약속을 딱 해놓고 이게 아무리 구두라고 하지만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뒤엎는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 신문을 보여주면서 봐봐라. 그 높은 양반도 이렇게 약속으로 잘 어긴다 하면서 엄마도 이거 좀 다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 게임을 끄고 다시 책을 보는 조연이. 갑자기 태블릿 PC를 꺼내드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축구 게임에 축구 책. 이번엔 축구 동영상까지.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축구 선수가 꿈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무슨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축구를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네. 보는 거라고 그러던데.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다고 너무 좀 감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렇게 오락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책과 태블릿을 이렇게 번갈아 같이 보면서 보는 게. 네,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도 이제 오락할 때 책 옆에다 펴놓고서는 오락해야겠다. 좋은 방법이에요. 나름 분석하는 거라고 우기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오후가 되자 취미 생활을 마치고 학원으로 향하는 조연이. 다녀오겠습니다. 오빠 잘 갔다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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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챙겼어? 네. 숙제한 것도 다 넣고? 네. 날 이따 봐. 안녕. 너무 다정해. 안녕. 잘 님도 갔다 저런 와. 화목한 집이 있어요? 화목한 집은 많은데 저런 오빠가 별로 없죠. 그렇죠. 맞아요. 아, 학원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수학학원부터 한자, 영어, 중국어, 게다가 줄넘기 학원까지 다양한 학원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오후에 갔던 학원이 저녁이 돼서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야,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네요. 네.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면 힘들 법도 한데 조연아 힘들지 않니? 딱히 뭐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원들이 다 배울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진 않은데 더 다른 걸 더 다른 학원을 더 다니라고 하면 그거는 좀 집에 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학원 다니는 게 아직까진 괜찮다는 조연이. 하지만 여러 학원을 다니다 보니 집에서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들아, 네. 이는 닦았어? 네, 닦았어요. 주연이는 숙제 했어? 내일 할게요. 맨날 내일 해. 학원 가기 왜? 전에. 아이고, 안 돼. 미리미리 해. 내일 어떤 일 생길 줄 알고 미리미리 해. 아유, 내일 할게요. 미리미리 해놔야 돼. 내일 만약에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못하면은 또 학원 가가지고 숙제도 안 해가지고 선생님 편하려고?
빨리 해. 얼른. 알았어요. 라임이 나중에 다시 하자. 라임이 너는 이제 지금 저 잘 순간 준비해. 동생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할 숙제가 없는 동생이 진짜 부러울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야 슬슬 고민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해야지. 어머니, 고민이 어떤 건가요? 저는 제가 5학년 때까지 조연이를 이렇게 그 가르친 바로는 좀 나쁜 안 좋은 습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수학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것 같지 않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한 번에 못 맞추고 꼭 두 번째 다시 풀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보라 그러면 또 풀고 이런 게 계속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런 게 자꾸 습관이 굳어지면 더 큰 시험에서는 두 번의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고치고 싶어서 학원도 1년을 보내봤는데 별반 나아진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신청하게 됐죠. 조연이의 성적표에서도 보이는 수학 고민. 매우 잘함을 받은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수학에서 받은 점수는 잘함과 보통인데요. 집이 진짜 조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고3 수험생 살고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자세도 참 반듯하고. 지금 하고 있어? 네. 라임은 자요? 응. 엄마 이거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건 체크해놓고 네. 쭉쭉쭉 풀어놔. 나중에. 5학년 때까지는 조연이의 공부를 항상 봐줬다는 엄마. 그래서인지 학원을 다니는 지금도 조연이가 숙제를 할 때는 항상 옆에서 함께 봐준다고 하는데요. 엄마 이거 다 했어요. 알았어? 네. 됐어? 다 했어요. 채점 해주세요. 잘 풀었어? 대단한 게 엄마도 그냥 앞에서 책을 문제 보고 풀 때 있죠. 책 보시면서 그냥 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점하는데 조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뭔가 하네요. 사실 지금 채점하는 시간도 공부 시간의 연장인데 그렇죠. 예. 시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중독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자꾸 틀리네. 여기까지 한 거지. 여기까지. 야, 다시 풀어봐. 여기 틀린 거. 채점이 끝나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조연이. 따로 풀이나 가르침 없이 그대로 다시 푸는데요. 과연 엄마의 고민대로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면 맞힐 수 있을까요? 이거 푸는 거야? 네. 맞아? 맞아요. 확실해? 맞아요. 맞았어. 한 번에 못 맞춰. 어? 집중해서 하면 되잖아, 이거. 네. 이런 거 또 있어. 뒤에. 이거 봐. 이거 또 틀렸어. 좀 비슷한 문제야. 이거 풀어봐. 엄마가 아까 걱정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네요. 아. 역시 다시 푸니까 바로 답을 맞추는 조연이.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처음 보는 문제여서도 그렇고 처음에는 뭔가 문제에 계산을 할 때 뭔가를 빠뜨리는 것 같아요. 2개라고 썼잖아. 네. 12개라고 써야지. 응? 네. 그리고 연습장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너네는 학원에서 오답 노트는 안 하냐? 네. 너 엄마랑 할 때 오답 노트 해봤지? 엄마는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를 했으면 좋겠어. 오답 노트도 사용 안 하고 문제풀이에 실수가 반복되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숙제 외에는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데요. 이 정도면 집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니, 조연이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얘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숙제만 하지 말고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괜찮대요. 자기는 학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풀어보자고 하는데 본인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학원을 다녀서 그나마 성적이 나온다고 하지만 동시에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를 더 하기 싫다는 조연이. 게다가 수학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문제를 처음 풀 때는 꼭 한 번씩 틀리고 다시 풀면 맞추는 상황 때문에 조연이도 엄마도 모두 걱정이라고 합니다. 조연이와 엄마의 수학 고민을 해결할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조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막 됐는데요. 지금 딱 집안 분위기만 봐도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엄마를 뒤에서 백허그 해주는 이 아들, 동생한테 안녕 하고 인사해주는 오빠. 안녕. 이거 봐, 이게 현실적인 집안입니다. 네. 이겁니다. 안 받아줘요. 어머님의 고민이란 건 이제 바로 이런 거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다고 집에 와서 하는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중학생이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어머님의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조연이가 보면은 엄마랑도 사이가 너무 좋고 동생이랑도 사이가 너무 좋고 좀 다정해 보이고 네. 성실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연이가 집에서는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공부만 해도 충분하다. 집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부터 좀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거든요.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처음엔 틀리고 두 번째는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중해서 풀지 않고 대충 풀고, 왜냐하면 집이니까 집에서는 마음이 좀 해이해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풀고 다시 푸니까 맞고 이런 게 반복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연이는 학원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학원을 줄여주시고 대신 그 시간을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학원도 많이 가고 집에서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걸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조윤이가 분명히 또 이럴 거예요. 집에서 많이 할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아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도 네. 조윤이한테 또 따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집에서 밥 먹을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집에서 잠잘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똑같이 해서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아이가 이제 막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학원을 보내거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말고 이제는 진짜 자기만의 공부 시간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학습 습관이 고3 때까지 쫙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길게 봐야 되겠죠. 이제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예상을 해서 학습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조연이가 좀 느긋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연습량이 좀 부족한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때문에 실수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 보니까 약수 구하는 거 그 문제에서 보니까 약수 개수가 총 9개인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8개만 적었어요. 그런 이제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216을 소인수 분해했는데 거기에 문제는 잘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옮겨 적을 때 거기 보면 2, 3, 3, 3 이렇게 2도 3개, 3도 3개 해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3의 제곱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거 완벽하게 좀 실수죠. 이게 다 해놓고 정리할 때 집중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또 알 수 있겠고요. 네. 중학생이 되면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학습의 효율 그리고 학습하는 능력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습량을 좀 더 집에서 하는 연습량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근데 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분명히 조연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거봐. 집에서 공부 많이 해야 된다잖아. 학원도 계속 다니면서 집에서 하는 공부량을 늘리자꾸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그 시간을 좀 줄여줌으로 해서 아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좀 만들어 주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찝어드리지 않으면 어머님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지금 중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일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다 아이가 잘 기억하고 학습을 해놓은 상태냐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상황이 어떻던가요?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왔죠. 아니, 네. 야, 이거 다 처음 100점이네요? 아니에요? 이거 수학 최초죠. 최초죠. 이거 빵빠레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요 정도면은
집에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진 않죠. 아니, 이제 중학생이란 말이죠. 초등학교 때처럼 그냥 배운 것만 가지고 시험을 풀어서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학생이 되면 스스로 이 문제풀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실력이 절대로 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연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메인 지금 학습 도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이 메인이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메인이 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학원은 부족한 것을 메꾸는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장기적으로 우리 조연이가 네. 수학 성적을 잘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집에서 5시간씩 공부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조용히, 조연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동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연 동생하고. 아유, 큰일 났다. 요즘 학원비가 많이 올랐다던데. 앞으로 너도 학원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조연이가 집에서 공부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하면 애가 또 워낙에 또 가정적인 아이기 때문에 어머니 한두 개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정리하는 게 어머니가 꼭 보내고 싶은 학원만 정리하면 어떡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이 정도로 기초가 탄탄하고 실력이 괜찮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적표에도 매우 잘함이 다 나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선생님. 네, 그 성적표를 보니까 매우 잘함, 보통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사실 초등학교 성적표는 담임 선생님의 재량이에요. 100%.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드시면 담임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수학 부분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뒤처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문제를 봤을 때도 6학년 그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을 문제 없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와. 사실 좀 계산하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매 눈으로 지켜보면 네. 약간의, 그렇죠. 예.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또 찾으면 나옵니다. 예, 사실 식을 세울 때 특히 이제 이 원기둥 부피의 공식을 써놨어요. 근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뒤에 곱하기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서술형에서의 감점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단답형이라면 괜찮지만. 그리고 이 12번 문제풀이 계산 과정이 좀 약간 좀 서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산하는 원리, 원칙,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연습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많이 해보면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간단한 수로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간단하게 바꾸는 과정을 안 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3.5하고 더하기 6과 2분의 1 이걸 더할 때 10분의 100을 이제 10으로 바꿔서 이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통분해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원리 원칙 개념 그대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친구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 반면에 아, 이걸 또 간단하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연습을 안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떤 효율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늘려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습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해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할 텐데 네. 그러면 낯선 문제들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양이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면 지금의 학습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군요. 또 다른 어머님의 고민이 있었죠. 아이가 첫 번째로 문제를 풀면 틀리고 그런데 그 문제를 두 번째로 풀면 맞추더라.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학원을 보내도 이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고쳐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습관은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연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풀어놓고 엉뚱하게 숫자를 쓰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는 채점할 때는 어머니한테 엄마 다 했어 하고 채점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점을 해야 내가 어디에서 틀렸다는 걸 본인이 알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엄마가 너 이거 틀렸어, 다시 해봐 이러면 벌써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내가 스스로 어떤 게 틀렸는지를 알면 그 자체가 학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어머니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읽고 풀어보는 게 좋아요. 어머님이 오답노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너희 맞아요. 학원에서 오답노트 하나니? 조연이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는 맞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왜요, 네, 선생님? 오답노트를 다들 많이 권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답노트가 맞는 아이가 있고요. 오답노트가 정말 전혀
소용없는 아이가 있어요. 조연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문제 풀 때 좀 더 집중을 하고 꼼꼼하게 풀고 또 그 자리에서 검산을 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니까 영상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소인수 분해를 접할 때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낯설다 보니 뭔가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복습을 통해서 문제 푸는 과정을 좀 꼼꼼하게 익히면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에 집중하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 좀 연습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눈으로 휘리릭 푸는 거는 사실 글쎄요, 저는 권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연이처럼 좀 계획적이고 성실하고 꼼꼼한 아이들은 집을 공부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집을 독서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조연이의 성향을 통해서 그러면 조연이한테 잘 맞을 수 있는 학습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는 매우 뛰어난 학생이죠. 학습 습관도 학습 기술도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높은 그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조절 영역이 높다는 것은 어머니께서 지지도 잘 해주시고 또 아이를 믿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 부분이 높아서 네. 특히나 이 자기조절 영역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관리 영역이나 독서 또 집중력을 다루는 학습 습관 같은 경우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집중력 부분에서도 좀 속도가 빠르게 빨리 좀 해치우는 그런 능력이 네.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습 기술 영역에서도 특히 수업 집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정말 몰입해서 해내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부럽네요. 부럽다. 아까 전에 그 100점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거 결과가 더 부러워요. 아니, 너무 이게 완벽한 인간인 것 같아. 사실 이리 씨보다 낫네요. 예? 이리 씨보다 그렇죠.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까지도 내가 밀리니까 너무 부럽다, 진짜. 아니 사실 저렇게 저 정도의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도 사실 많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조연이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이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하십니까? 조연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엄마보다는 좀 여유가 있게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연이에게는 사실 이제 중학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공부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입장이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집에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어떤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니까 꼭 집에서가 아니고 나중에 도서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에 가면은 뭐 자율학습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인강입니다. 예, 인터넷 강의, 무료 인터넷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실력있는 네. 선생님들 많이 쫙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능력들을 키워나간다면 고등학교 때 큰 무리 없이 실력을 점점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연이보다 실력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 혹은 또 목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되면서 아마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좀 더 난이도 있는 쪽 공부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사춘기도 왔잖아요. 이제 중학교고 그러니까 개인 공부방을 좀 마련해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자극제 이런 계기 이런 걸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조연이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풀면서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네. 그런데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런 수학학습을 권해봅니다. 그래서 조연이한테 좀 맞는 학습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권해드리자면 그 고대 수학자들 중에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제일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폴리아의 발견술 4단계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발견술은 자기주도 학습 구조하고도 닮아 있어요. 제 1단계는 지금 조연이가 문제를 보자마자 막 풀잖아요. 네. 문제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문제를 이해했으면 이걸 어떻게 풀지? 여기에 지금 필요한 자료들은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걸 어떻게 풀었었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해보는 계획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계획을 실제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고 실제로 이제 답을 내는 종이에 풀어보는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가 가장 우리 조연이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점검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푼 것을 맞는지 역으로 추정해 가는 거예요. 내 답이 맞는지, 그리고 또 다른 풀이 과정은 없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면서 다른 문제로 확장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연이처럼 실수 다 풀어놓고 잘못해서 나오는 실수가 잦은 친구들은 정말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하여튼 어떤 문제를 닥쳐도 딱 저렇게 4단계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연이에게 오늘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는데요. 이 조언을 통해서 역시 공부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습득하는 게 참 중요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죠. 그중에서 핵심 솔루션을 들어보는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깊이입니다. 수학이 지금은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다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학원에 다니는 시간을 조금 빼서 혼자만의 공부 시간을 한번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 학습 일취월장. 우리 조연이는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만 갖는다면 정말 일취월장한 실력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이리 씨가 준비한 결정적 한방 궁금하네요. 네, 조윤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짠! 이겁니다. 옐로 카드? 옐로 카드죠. 옐로 카드. 또 조윤이가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알 네. 거예요. 그 축구 보다 보면은 어떤 선수가 위험한 플레이를 할 때 옐로 카드를 줘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네. 경고를 주는 건데 우리 수학 문제는 옐로 카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옐로 카드를 주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한 방에 맞히라고 경고성으로 지금 옐로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제 수다 방송을 딱 보고 나면은 네. 이제 내가 절대 나도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바뀐다. 그러면 바로 레드 카드, 바로 내보냅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연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예. 축구가 아니다. 수학은 한 방에 맞춰야 된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사실 이리 씨가 수학 수능 13점을 맞은 이리 씨가 감히 우리 레드 카드. 조연이한테 그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를 내민다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미안하다. 어쨌든 꼭 성공한 사람한테 들어야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또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정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우리 조연이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요즘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 또 자신만의 공부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연이의 사연이 많은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변화되는 모습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늘 저희 수다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